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7회의 그 계산 문제 약간 좀 나중에 하죠. 그좀 풀고 앞서 시간을 빠르게 좀 풀고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분이죠. 10분이 7회 10분 맞죠? 이건 아까 내 식을 세운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요거는 이 문제는 직관적으로 일반적인 문제는 직관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대충 비율 보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풀리는 문제예요. 수치가 좀 묘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계산해야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2014년 경제 활동 창구를 보겠습니다. 2014년도죠, 그죠? 2004년도도 있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있다, 그지? 실업률인가? 실업률이죠.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이렇게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경제활동 창구로 아시다시피 15세 이상 인구분의 실업자 플러스 취업자, 그죠? 요게 곱하기 100 했더니 이게 몇 %라고? 이게 45%죠, 그죠? 50%, 45%야. 45%입니다. 2004년도가. 근데 실업률은 실업자 플러스 취업자분의 실업자인데 요게 몇 %예요? 요게 4%죠. 4%야. 4%야. 요게 물론 곱하기 100이니까 요게 4%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관료 속에서 15세 이상의 인구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게 고정됐다고 그죠? 고정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치 만약에 놓으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면 이런 관료 속의 문제가 지문 등장하면은 그냥 얘가 100명이다 봐. 100명이다. 근데 얘가 분모가 100명이야. 이 분모가 이런 상태에서 분모가 100인데 그러면은 여기 45%는 올라 그러면은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는 몇 명이어야 돼요? 45명이죠. 이거 45명 바로 숫자 떨어지나 그냥 이렇게 계산을 간단하게 하겠어요.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45명이라는 얘기죠. 45명이다. 45명 중에서 그럼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얘랑 곱해주면 된다, 그지? 얘랑 곱해주면 얘가 나온다. 그래서 요 정보를 이용해서 실업률을 계산하면은 얼마입니까? 45 곱하기 0.04니까 그죠? 4, 5, 22, 4, 4, 16, 18이다, 그지? 0.0 맞죠? 0.018 6명 노네. 수치가 좀 구질구질하게 논다, 그지? 그 실업자 그 전체 경제활동 인구는 45명인데 그 중에서 실업자 숫자가 0.018명이에요. 그러면 취업자 수는 빼면 되겠다, 그지? 45명에서 0.018명 빼면은 0.18 맞죠? 그러면 45에서 0.1 이거 계산 어떻게 나와? 이거 이상한데? 44 맞습니까? 잠시만, 이게 45명에서 0.04를 빼면은 4, 5, 22, 16, 18에다가 공이 한 개, 두 개, 맞다. 0.018명 맞죠? 0.018명 맞습니다. 그러면은 44.9, 44.9, 요 정도, 대충, 어바트, 이 정도 나온다, 그죠? 이 정도 나옵니다. 44.9 몇 명이에요. 내 수치 거꾸로 보니까 수치가 계산이 안 된다. 여기서 45에서 빼면 얼마 나옵니까? 44명 맞고, 여기까지는 맞고, 그죠? 9까지 맞나? 1, 2 이렇게 나오나? 8, 1, 2 나오는구나. 8, 1, 이렇게 나오는구나. 일단 이 수치 이래 나옵니다. 두 번째 그럼 일단 그럼 우리가 2004년도는 그 실업자 수는 이러고 취업자 요래 돼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했어요. 그럼 두 번째로 2014년도 보겠습니다. 2014년도요. 2014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분모가 100명인데 분자가 실업자 플러스 취업자잖아, 그죠? 여기 몇 명이라고? 이게 55% 그죠? 55%. 그럼 달리 말하면은 얘가 55명이다, 그죠?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하면 여기 55명입니다. 이걸 또 그대로 연결해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시 보면은 실업자 플러스 취업자분의 실업자가 몇 %라고요? 얘는 또 5%래. 5%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55명인데
우리 실업자 수는 가면 다시 우리 실업자 어떻게 하면 실업자 숫자는 넘겨보면 실업자 숫자는 55 곱하기 0.05야. 55 곱하기 5입니다. 5, 25, 2, 5, 25, 27, 0.275네, 그죠? 0.275입니다. 이거는 0.0275명이야. 그러면 취업자 수는 55명에서 0.027 수치가 또 이상한 수치야. 그러면 50 가면 뭐 54점 얼마 나오겠지, 그지? 이런 옵니다. 이거 수치가 얼마야? 얼마 떨어집니까? 빼면은 여러분 딴 거 보지 말고 이런 계산이나 좀 하지. 1점 몇? 어디? 이거? 1.8명이야? 왜 1.8명이야? 아, 40, 0.9면 45명인데 0.04를 곱하면은 5, 4, 22, 4, 16, 18, 그지? 빵, 0.018? 아, 1.8명이나? 1.8명? 아, 1.8, 맞다. 1.8명이네. 오케이. 내가, 미안. 그래서 그 수치가 너무 구지구지 나오더라. 1.8명이죠. 이름을 지적해줘야 돼. 1.8명이다. 1.8명이니까 이거는 40 그러면은 3점, 우리 45명이죠. 그럼 43.2명이다. 오케이. 43명이다. 그지? 이게 실업자 숫자는 1.8명이고 취업자는 그럼 이것도 2.75명이다. 그죠? 오케이. 2.75명이에요. 그럼 50 얼마입니까? 52.25명이다. 그죠? 오케이. 요리 되네. 오케이. 요리 됩니다. 그럼 이제 결론 이거네. 실업자 수는 1.8명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2.75명으로 실업자 숫자로 증가했고 취업자 수도 어떻게 얘도 증가했네. 양쪽 다 증가한 거야. 실업자 숫자도 증가하고 취업자 수도 증가했네. 그럼 뭐가 줄어들겠을까? 비경제 활동이 줄어들겠네. 달리 말하면 뭡니까? 실업자와 취업자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는 경우는 군대에서 많은 사람이 제대해가지고 뭐 실업자가 어떤 사람은 실업자로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요행이도 취업을 했다는 얘기다.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케이. 이 문제는 좀 독특한 문제인데 이게 수식을 일단 실제 계산을 해봐야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1번 해보겠습니다. 고용률은 이런 고용률한 것은 우리가 고용률은 뭡니까? 분자가 취업자 숫자, 취업자 숫자니까 당연히 고용률이 증가했겠죠.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숫자니까 당연히 증가했다는 얘기죠. 고용률 숫자. 왜? 취업자 숫자가 증가했으니까. 취업자 숫자가 증가했으니까. 이번에 실업자 숫자도 증가했죠. 3번에 이런 취준생은 실업자입니다. 취준생은 취준생은 실업자가 아니라 취준생은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취준생은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냥 아직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봅니다.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했죠. 감소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한 거야. 틀린 거예요. 4번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한 게 감소했죠. 그 3번하고 4번은 같은 사진, 같은 지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요 문제 좀 구질구질한데 어쨌간에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8회인가요? 8회 넘어가겠습니다. 8회 우리가 8회 13번입니까? 오케이. 자, 볼까요? 13번이야. 오케이. 자, 계약은 누가 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계약 자유 원칙이고, 그죠? 가가 계약 자유 원칙이고, 나가 뭡니까? 요거는 계약 공정 원칙이야. 가는 근대민법의 일반 원칙이고, 나는 현대에서 수정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에 가는 여러분 소유권 행사에서 이런 소유권 행사 공공공리를 강조해서는 현대인 문제죠. 근대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대입니다. 틀렸다. 이번에 가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적 자유 원칙이죠.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오케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되죠. 그런데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분이 틀린 이유가 어느 부분이니까 심리와 판결이 아니라 심리만 틀린 거야. 3번에 소년 보호 사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원칙이 맞죠. 소년 사건 자체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일반적인 재판은 공개가 원칙인데 소년 보호 사건만은 비공개 원칙입니다. 맞다. 3번 맞고 4번은 일반적인 소년 형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재판하고 똑같기 때문에 공개 원칙입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 번 하는 거, 두 번, 세 번 하는 게 있는데 1번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이런 우리가 숫자 이것도 많이 했죠. 선거 소송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의 선거 소송 자체는 뭡니까? 단심제다, 그죠? 한번 하는데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3심제예요. 1번이 틀린 거예요. 남은 건 남았죠. 자,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특허 소송은 몇 심제입니까? 특허는 2심제야. 그래서 거기 2번도 맞다, 그렇지? 행정재판은요. 행정소송은 3심제 몇 개. 특허는 2심제고 행정재판은 3심제야. 그것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른 아버지들은 뭐 거의 안 헷갈립니다. 이거는. 그리고 16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권도 뭐 그 질문이 없네요. 담아 보면 여러분 3번 한번 볼까요? 당해 사건 법원이 당사자 신청을 기각하면은 당사자는 헌법재판소 가면 되죠. 뭐 보통 다른 집 보면은 법원에 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헌법재판소 간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죠? 자, 넘기겠습니다. 17번 볼까요? 17번은 질문을 두 분이 하셨네. 보겠습니다. 1번에 정부가 예비비를 설치하는 국회의 요건 여러분 1번은 예비비를 이 국회 동의사항이고 나중에 예비비 지출하고 나서 사후 승인 사항입니다. 이거는 예비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을 만든다는 이야기, 이거는 국회의 동의사항이고요. 나중에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예비비를 지출하고 난 이후에 국회의 사후 승인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출에서 사후 승인을 봐야 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 사항입니다. 1번에 틀렸고 2번에 국회는 대통령 개임 선포를 이거는 해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고요. 3번에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 대통령에게 이거는 건의할 수 있죠. 틀렸다. 4번에 임명할 때는 동의사항 맞습니다. 동의, 승인, 거부가 왔다 갔다 하죠.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정신병을 앓고 있는 갑은 토지를 헐값 명했습니다. 이걸 이제 받으려고 할까? 어떻게 받으려고 할까? 만약 여러분 제한 능력임을 증명했단 말은 여러분 이게 이 정신병을 앓고 있으니까 뭐 피승인 후견이라든지 피한정 후견 그런 걸 입증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취소 가능하다. 가는 뭡니까? 취소 가능. 근데 나는 뭡니까? 의사 무능력을 입증하게 되면 이런 그냥 무효야. 가는 취소 가능. 이런 취소 가능이란 말은 취소 안 하면 그냥 간다는 이야기야. 그대로 갑니다. 유효합니다. 근데 만약에 불리하면은 취소하라. 근데 나는 애당초부터 그냥 무효야. 취소 가능하다는 말은 취소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유효합니다. 1번에 A가 혼인을 하면은 퇴사하겠다는 조건으로 고용한 계약은 이거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건 이때 여러분 요 퇴사하는 조건만 무효죠. 고용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고용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뭐 취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유효한데 조건만 무효다, 그지? 일단 가는 아니에요. 이번에 상인 A가 돈을 갚지 못하면은 신체 이건 다 무효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 계약의 내용 자체가
공정한 공공 질서에 반하기 사회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야. 그래서 우리가 사회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죠.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거야. 이때는 우리가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3번에 18세의 대학생 A가 할부로 구매했다. 이거는 이제 취소 가능할 뿐이죠. 무효가 아니라 그냥 취소 가능할 뿐이다. 취소 안 하면은 그냥 유의한 대로 지켜야 됩니다. 4번에 주부 A가 임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체외 수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대리모 계약이죠. 대리모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렇게. 맞다, 그죠? 19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미성년자와 같은 법정 대리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하던데 볼 수 없는 것이니까 달리 말하면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1번이네. 만 18세인자가 혼인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뭐 부담 없는 정리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혼자 할 수 있죠. 그다음에 18세인 아이가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하면 성인 의지 효과 인정되죠. 그 위에 이혼한다 하더라도 계속 어른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인했다고 일단 혼인을 하면은 성년이 돼, 의제가 돼. 그 이후에 이혼하더라도 계속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이후부터는. 그다음에 4번에 미성년자가 허락 없이 계약을 했다가 취소권 할 때는 그냥 지가 취소하면 되죠. 취소할 때 부모의 동의를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계약 자체를 종결시키니까 그냥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1, 2, 3, 4는 다 혼자 할 수 있는 경우인데 1번은 혼자 할 수 없는 경우다. 그죠? 자, 20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동의로도 결혼 18세에는 국회의원 선거는 없죠. 왜? 이거는 공직선거법이니까 성년 의제가 적용이 안 돼요. 틀렸다. 니은에 그 임금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죠. 디귿에 14세는 원래 15세부터 가능한데 14세라면은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혼자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근로 가능해요. 14세라 하더라도. 17세 나이가 대학생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술 구입하면 안 돼요. 다음 그렇더라. 자, 넘겨서 9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도 1번 볼까요?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문화의 변동성이죠. 나는 뭡니까? 하나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바뀌면 다 바뀐다. 총체성. 그죠? 그래서 가는 변동성, 나는 총체성이에요. 1번에 맞습니다. 2번에 전자우편의 보편화로 우체통수와 감성은 그렇죠. 이게 문화 변동 맞죠? 3번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그렇죠. 우리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사회가 엄청 바뀌었죠. 전형적인 나를 보여주는 사례야. 그러니까 하나가 바뀌면은 다 연관되기 때문에 다 바뀐다는 거. 이게 이제 총체성입니다. 4번에 혼인의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은 가죠. 이게 혼인 형태가 바뀐다는 그 자체는 변동성인데 이 혼인 형태가 왜 바뀌는가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 그는 총체성이에요. 그래서 가는 변동성, 이게 나를 보여주는 사례라 가를 보여주는 사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은 가가 아니고 남이 이렇게 가하고 나가 서로 바뀌었어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질문도 없네요. 2번 볼까요? 빈곤 유행이에요. 빈곤 A는 뭡니까? 기본적인 체력을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이거 절대 빈곤이죠. A는 절대 빈곤, B는 가면 상대 빈곤이겠네, 그죠? 상대 빈곤이야. A는 절대 빈곤, B는 상대 빈곤입니다. 절대 상대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생계율을 높게 설정해야 되면은 A에 따른 빈곤율은 높아지겠죠. 이렇게 최저 생계비가 100만 원을 잡았다가 최저 생계를 150만 원 올리면은 150만 원을 못 버는 사람 비율이 많아지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빈곤율은 높아져야 되겠지. 현대사에서는 여러분 둘 다 문제죠. 절대 빈곤도 문제고 상대 빈곤도 다 문제입니다. 어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A에 따른 빈곤율이 낮아지면은 B에 따른 빈곤율, 이거는 뭐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우리가 A하고 B가 딱 논리적으로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리얼의 중위소득의 일정 변형,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우리 상대 빈곤 기준이지.
그게 만약에 최저생계보다 높다면은 달리 말하면 그 최저생계 그 절대 빈곤 기준인 최저생계비는 근데 최저생계비는 100만 원인데요. 상대 상대 빈곤 상대 기준이 150이에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다 여기에 포함 되겠죠. 이런 경우라면은 절대 빈곤인 사람 다 상대 빈곤에 해당된다. 그래서 A 가구는 모두 B 가구다. 이게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근대화 이론입니다. 줄 거 없으면 그저 서구 문명을 배우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이게 근대화론이네, 그죠? 근대화론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에요. 즉 근대화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적절한 것은 뭘까? 이런 근대화론은 근대화되지 못하는 것은 뭐의 문제라고 봤습니까? 내부 영향 문제. 그래서 1번에는 내부 영향 문제. 이거는 반론이 아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의 주장과 같은 궤를 같이 하죠. 반론이 아니야. 2번도 반론이 아닙니다. 3번도 반론이에요. 왜냐면은 근대화론에서 뭘 강조합니까? 전통적인 요소를 빨리 없애라, 그죠? 그러니까 3번도 반론이 아니라 밑줄 친 주장의 내용이야. 4번에 주체적인 발전 없이는 진정한 이게 이제 종속 이론으로서 이 근대화론에는 반론 맞죠? 이게 맞습니다. 4번 한번 볼까요? 자, 4번은 질문 4번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 그게 지금 A 지역, B 지역, C 지역은 비율이 이게 다 A 안에 있는 수치들 여러분 뭡니까? A를 전체를 100으로 보고 수치로 비율을 나눈 것이고 B도 B 전체를 100으로 보고 비율을 나눈 거야. 달리 말하면 A와 B의 비율을 그 1대1로 바로 그 비교할 수 없다, 그죠? 왜냐면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일단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A다. 핵가족 가구는 여러분 부부 가구랑 부모와 미혼자 아직까지니까 가장 높은 지역은 A는 70% 그죠? 70%고 B는 71%. B가 맞네. 틀렸다, 그지? 일단 겉으로 본다더라도 B가 71. 비율은 가장 B가 숫자는 여러분 지금 1번 지문 자체가 1번 지문은 핵가족의 비중이니까 비중 또는 비율이다, 그죠? 비율이란 말과 핵가족 수준 모르죠. 이거는 다르다, 그죠? 핵가족 비중은 B가 많지만은 71%로서 그지? 71%로서 B가 많지만은 핵가족 숫자가 B가 많다고 할 수는 없어. 그냥 비율만 높을 뿐입니다. 틀렸다. 2번에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1인 가구는 여러분 1인 가구는 알 수 없죠. 왜냐면 1인 가구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제에서 기타 가구 안에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3번에 확대 가족 숫자도 알 수 없다, 그죠? 숫자는 알 수 없어. 주어진 문제에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 전체 핵가족 가구 수는 확대 가족보다 많죠. 왜냐면은 A 지역 안에 이제 A 지역 안을 비교하는 거야. A 지역만 보더라도 여러분 핵가족은 A만 보더라도 핵가족은 몇 %입니까? 71%고 나머지는 그러면 뭐라? 이게 합쳐 확대 가족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율이 많으니까 숫자도 많겠지. 공통적인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렇지? 자, 5번 한번 볼까요? 모든 국민은 등등. 이 제도는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등등. 이게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제도도, 그죠? 헌법재판제도입니다. 헌법재판 중에서도 기본권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헌법재판제도인데요. 헌법재판제도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권리 침해를 강조하니까 주는 이 헌법소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제도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치는 헌법소원이죠. 자, 그렇게 잡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억에 권리구정 헌법소원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권리 침해를 지금 강조하고 있으니까. 니은의 담당 이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헌법보장 맞습니다. 이것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그건 아니죠. 이거는 헌법재판소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하고 행정부와 관계없어요. 그냥 별개의 제도입니다. 리얼에 다른 법적 우리 헌법소원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를 보충성이 있었죠, 그죠?
헌법소원, 그 중에서 특히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뭐가 있었느냐? 보충성. 이 보충성은 뭡니까? 다른 타 구제수단이 있다면은 다른 구제수단을 거쳐야 돼요. 거치고 나서 다른 구제수단을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된다. 그럼 마지막에 와야 돼요. 그냥 오면 안 받아줍니다. 그걸 우리가 보충성이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이건 리얼 맞다, 그죠? 이거는 틀리다, 리얼이 틀리다, 그죠? 그럼 답은 기억리언이네요. 자, 6번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은 재비기간이 길도 어렵다. 재배기간이 길고 장기간 저장이 어렵다. 그리고 다음 특설과는 농작물. 농작물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다 비탄력적이죠. 그 기억에 탄력성이 작다. 맞습니다. 니은은 틀리고 디귿에 풍년이 들면 농민의 소득은 폭락이죠. 왜요? 둘 다 수요와 공급이 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풍년이 든다 말은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면 가격은 폭락한다. 그래서 농가 소득도 폭락한다. 그래서 우리 그림 이렇게 된다, 그지? 예를 들어서 수요곡선도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수요곡선이 굳이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1번 수요곡선, 2번 수요곡선이 있습니다. 농산물은 2번 같은 게 아니라 1번, 이게 농산물 같은 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농산물입니다. 이게 만약에 뭐 이거 일반 뭐랄까 일반적인 기계 공장에서 생산한 그런 제품이라고 볼까요? 이게 농산물. 그러면 수익수 있는 형태예요. 가격이다, 그죠? 이게 만약에 그래서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다 그러면은 풍년이 되다 말은 뭡니까? 공급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이게 만약에 공산품이라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해서는 가격이 하락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는데 가격이 조금밖에 하락 안 해요. 그런데 농산물은 어떻게 한다고? 이게 가격이 이렇게 쭉 폭락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니까 수요와 이게 특히나 수요 자체가 굉장히 비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전체 농가 소득으로 더 이전보다 풍년 들기 이전보다 훨씬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된다. 틀렸죠? 리얼에 수요가 증가하면은 또 수요가 만약에 증가하면은 또 이 가격은 폭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은 공급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롯이 어떻게 한다고? 가격만 띄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리얼은 맞습니다. 이거 잠깐 뭐야 그럼? 기억과 리얼이 맞네요. 오케이. 자, 7번 한번 볼까요? 7번은 질문이 있으면 들어왔습니다. 7번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이것도 뭐 일단 보겠습니다. 저기 문제에서 지금 지불 용의 가격은 잠재적 구매자라는 게 이제 수요자라는 얘기죠, 그죠? 지불 용의 가격 자체가 이건 지불 용의 가격은 최대 금액 맞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한다. 더 이상은 안 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대 금액 맞습니다. 반면 오른쪽에는 기회비용, 이거는 잠재적 판매자, 생산자입니다. 생산자가 생각하는 최소 금액이죠.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1번에 맞다. 2번에 가면 이런 균형이란 말은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런 경우다, 그죠? 이런 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림을 따지면은 이걸 찾아낸 게 지금 공급과 수요가 있다 그러면은 얘를 찾아낸 거죠. 얘를 찾아냅니다. 얘는 양 일치한다, 그죠? 그럼 이런 점 문제가 나오면은 금액대로 판단해 주면 돼요. 5,000원일 때, 자, 가격이 5,000원일 때 되냐? 누가 수요자고 누가 공급자가 된 걸 따져보면 됩니다. 5,000원이라면은 A밖에 없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정도 금액이라면 아무도 안 살려 그래. 그런데 A는 살려고 한다. 판매자들은 다 판매하겠죠. 5명이니까 5명. 이거 우리가 말하는 초과 공급이다, 그죠?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4,000 되면은 A는 살려고 하죠. 또 누구? B도 살려고 합니다. B까지 살려고 한다. 근데 이제 반면에 오른쪽 보시면은 무는 이제 빠져나가겠죠. 무는 5,000원 봐야 되는데 5,000원 못 받으니까 4명, 그래도 4명입니다. 아직도 초과 공급이야 3,000원입니다. 3,000 되면 이제 3명 되겠죠. A, B, C 3명이고 여기서도 3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양자가 일치한다. 이게 균형이에요. 이게 균형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맞다 그죠? 3,000원이고 거래량은 세 단위다 맞습니다. 소비자 잉여 여러분, 소비자 잉여는 뭐겠습니까? 소비자 잉여는 A 같으면은 A는 이 거래를 통해서 자기는 5,000원까지 줄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는 3,000 주고 샀기 때문에 A는 얼마 난다고? 2,000원. B는 그러면 1,000원이겠네. 그래서 둘 합하면 얼마? 3,000원 그죠? 자, 그래서 둘 합하면 3,000원 맞습니다. 4번에 최고 가격을 2,000원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3,000원이다 그죠? 이게 3,000원인데 요렇게 설정한다는 거죠. 2,000원 설정하게 된다 그지? 설정하게 되면은 일단 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이게 살려고 하는 사람 누가 살려고 2,000원 같으면은 일단은 그 A 살려고 할 것이고 그죠? 2,000원 같으면 A 살려고 할 것이 만약에 2,000원이라면은 A 살려갈 것이고 B도 살려갈 것이고 C, D까지 살려가겠죠, 그죠? 왜 D까지? E는 여전히 1,000원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자가 문제다. 공급자가 몇 명 등장해요? 갑하고 을밖에 없죠. 예, 갑하고 을밖에 이거는 갑하고 이 두 명이 갑하고 을밖에 없어. 이거는 갑하고 갑이랑 을만 지금 그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게 초과 수요 상태지. 초과 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가격을 2,000원 설정하게 되면은 두 사람만 공급하기 때문에 물건도 그래도 실제로 소비자들은 지금 4개를 원하는데 물건은 2개밖에 없다 그지? 1등은 거래량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2개야 4개야? 2개다 그죠? 2개. 우리 수업에서 이거 많이 했죠. 요거잖아. 요거다 그지? 요게 2개란 얘기지. 거래량은 2개예요. 이게 소비자들은 많지만은 물건이 2개밖에 있기 때문에 4사람 중에서 2사람은 뭐하네? 2개밖에 거래 안 돼요. 초과 수량은 2개가 아니라 3개가 아니라 2개다 그죠? 네 사람이 있는데 2사람이니까 빼기 2 하면은 여기가 초과수이다 그죠? 2가 초과수입니다. 여기 초과수이다 그죠? 초과수. 틀렸다. 8번도 하겠습니다. 가격 통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상태에 됐다. 셋째 줄 끝에 디오클레티안 이게 로마 황제죠. 모든 상품 가격을 어떻게 했다고? 동결시켰대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가격을 올리자는 얘기야? 가격을 낮추자는 얘기야? 가격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딱 응근다 그지? 그럼 이게 최고가격이겠습니까? 최저기겠습니까? 최고가격제.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행됐던 최고가격제 사례들입니다. 이게 최고가격제. 그래서 우리가 최고가격제 하게 되면 여러분 소비자 잉여 우리 최고가격제는 가격을 지금 일종의 누르는 거죠. 그다음에 소비자 잉여는 최고가격제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들어가는 게입니까? 소비자 보호.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몇 차 강조했죠. 소비자 보호라는 취하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소비자 잉여가 커진다고 볼 수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1번에 소비자 잉여는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증가한다 그러면 틀렸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1번 틀린 거야. 니은에 기억을 막은 니은에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죠. 자, 우리 이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 우리 실효성 있는 최고가격제 그다음 그러면 생산자 잉여가 어느 부분입니까? 요만 사람도 그죠? 그지? 원래는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원래는 이거 전체 다 그죠? 1번도 있고 2번도 있다 그러면 원래는 생산자 잉여가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1번, 2번, 2번인데 지금 뭐 2번밖에 없어, 그지? 이거 이해 안 됩니까? 우리가 이거 3일 할까요? 자, 전후로 따지겠습니다. 전후로 따져보면은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4, 5 이렇게 할까요? 원래 여러분 원래 소비자 잉여는 어느 분이었습니까? 3, 4도 3하고 4야. 생산자 잉여는요? 1, 2, 5다 그죠? 1하고 2, 5야. 그죠? 이렇게. 진짜 생산자 잉여는 그러면 반대로 아니죠. 1하고 2하고 5입니다. 그죠? 근데 통제가 됐어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죠? 이렇게 딱 그리게 딱 했다 그지?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뭐라고?
생산자 인계는 2만, 소비자 인계는 3, 1, 그지? 그럼 뭐 4하고 5는요? 후생 손실, 그죠? 후생 손실이 4하고, 이거 우리 수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생산자 인계는 확실히 줄여들죠? 확실히 줄여든다.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생산에 감소한다. 상품의 풍기현상. 그렇죠. 이게 왜 풍기현상입니까? 뭐기 때문에? 초과 수요기 때문에 풍기현상이 있다. 초과 수요다. 이 풍기란 말은 초과 수요라는 이야기네, 그지? 경제의 효율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떨어졌죠. 그럼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을 시각적으로 뭘 통해 확인했습니까? 후생 손실이 발생했다. 요 후생 손실, 요 삼각형 면적이 지금 비효율성을 보인다. 왜 이게 사라져 버렸잖아, 그죠? 사라졌기 때문에 요 면적만큼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 그래서 효율성이 제고된 게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졌어요. 효율성 떨어진 걸 보여주는 게 뭐라고? 후생 손실의 크기다, 그지? 답은 3번이네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는 가계 소득원이에요. 오케이. 자, 할아버지는 연금소득이 이전소득이죠. 할아버지 연금소득 이전소득입니다. 할머니의 이자소득. 야, 할머니가 대단하다, 그죠? 이는 할머니는 존경해야 돼. 평소에 자주 인사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이제 이 할머니는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재산소득입니다. 그다음에 이유는, 아빠의 이유는 이제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이고, 엄마의 월급 이거는 이거 근로소득이다, 그지? 오케이. 영희는 참 좋겠습니다, 그죠? 아주 든든하네, 가족들이. 그러다 더 든든한 게 엄마가 더 월급이 많네요, 아버지보다, 그지? 엄마는 보시면 엄마 근로소득이 2,570인데 2004년도에 아빠는 2,480밖에 안 돼요. 아빠의 소득이 좀 적다, 그죠? 이래 되면 아빠가 이제 집에서 목소리가 낮아진다, 그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래 돼요. 이게 미묘한 게 있습니다. 아주 묘한 게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더라. 그다음에 비경상소득, 이러면 그게 이제 경상소득이고, 비경상소득은 뭡니까? 위에 경상소득의 특징들은 근로소득, 재산, 사업, 이제 요거는 정기적인 소득이고, 그죠? 정기적으로 매달 또는 이렇게 들어온 것이고, 비경상소득은 복권당첨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은 우연히 한번 다루는 거다. 비경상적이다. 어쨌든 그렇더라. 1번에 일시적으로 얻는 소득, 이게 이제 비경상소득이죠. 전년도 비해서 증가했네요. 그게 1090인데 1200이니까 증가했다, 맞습니다. 이게 1번 지문 자체가 비경상소득을 말하는데라. 2번에 전년도 비해서 이자 인대로 가는 소득 증가, 이게 이제 재산소득이다, 그지? 증가율은 여러분, 증가율은 재산소득이 원래는 100이었는데 260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100분의 260 빼기 100이다, 그죠? 그럼 이거 몇 퍼센트입니까? 160%야. 이게 재산소득의 증가율은 16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른 거는 이전소득은 40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40이 90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얼마예요? 40분의 50이니까, 그죠? 40분의 50 같으면 5를 4로 나누면 1, 4, 1, 빵, 2, 맞나? 2, 5도 120, 그럼 125%는, 그럼 맞죠? 그럼 이거 우리가 이 125%네요. 재산소득의 증가율은 160%인데 이전소득의 증가율은 125%입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높네요. 재산소득의 증가율이 가장 높네요. 다음 3번에 2005년도의 경상소득에서 아버지 소득이 엄마 소득도 많지는 않죠. 엄마 소득이 더 많습니다. 엄마 소득이 많아요. 왜? 근로소득이니까 엄마가. 4번에 연금은, 그렇죠.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은 소득 불평 주면 이게 이제 이전 소득이니까 이런 게 소득 불평등 정도에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추측이니까. 됐습니다. 10번 볼까요, 여러분?
자, 뭐 이것도 거의 질문이 없네요. X3를 한다. X3를 가기로 한다. 17세를 지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으면은 3천만 원을 받겠다. 3천 원만 받겠다. 한 달에 그만둘자 각서를 보이면서 임금을 3천 지급했습니다. 오케이. 자, 1번 보겠습니다. 을의 부모는 대리할 수 없죠. 근로계약은 대리하는 게 아니야. 그럼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의 동의로서 직접 해야 돼요. 기억은 맞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동의로서 직접. 두 번째 니은에 이게 환경계약은 이런 환경계약은 뭡니까? 노조에 가입하면 자르겠다는 게 환경계약이야.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는 게 환경계약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거는 관계없다 그죠? 디귿에 갑은 을에게 이거는 여러분 3천 원만 받겠다는 이게 만약에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면 그거는 이 계약 자체 합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이란 말은 맞아요. 즉 이 위의 특약 사항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저임금 지급해야 됩니다. 리얼에 각각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 중 임금에 관한 각서는 효력이 없죠. 이거는 이 임금에 관한 조항 자체는 그냥 무효야. 이를 취소 가능하다 말은 유효한데 취소하라는 얘기고 취소 안 하면은 그러면 그대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그냥 무효야. 왜냐하면 근로자가 이걸 취소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억울해도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근로자의 개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냥 무효야. 무효입니다. 11번 볼까요, 여러분? 오케이, 이제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사망했습니다. 요런 그림이 요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야 돼요. 말만 보면 헷갈리니까. 자,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A가 있어요. 그리고 전처 B와는 이혼했어요. 현재 부인 C와 결혼했고 C와 혼인신고했다고 해서 혼인신고했으니까 법률 혼인이라는 얘기죠. 뭐 전처가 있는데 B는 전처니까 뭐 관계없고요. 현재는 혼인신고했고 그다음에 아버지 G가 있고 아버지 G가 계시고 그다음에 전체 사이에 D하고 E가 있네. D, E가 있습니다. 이렇게 D가 있고 E가 있고 현재 배우자와 사이에서 F가 있네요. F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손이 어쨌거나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3명이나 뒀다가 요즘 지난주인가 뭐 한번 나왔죠. 우리 통계 그지 0.9명 난다 그지.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을 안 낳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0명대 들어온 게 지금 거의 내가 알 때는 거의 지금 우리가 탑 그런 쪽으로 지금 탑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확 줄어든 게. 어쨌든 하여튼 뭐 그렇다 봅시겠습니다. 그러면 상속권 이거 없죠? 상속권 없으나 그죠? 없지 그지? 그럼 누구 얘네와 D와 이거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복 형제들 그죠? 이복 형제는 동복 이복 관계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면 1, 1, 1, 1.5 오케이 이래 되겠죠? 그런데 9억이래요. 9억. 자 1번 C는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여러분 C 9억을 어떻게 합니까? 전체 지분 얼마죠? 4.5분의 1.5니까 9분의 3이다 그죠? 그러면 3억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C의 몫은 3억입니다. C의 몫은 3억이에요. 3억이고 B는 상속권이 없죠. 그 D, E, F는 똑같아요. C가 상속을 포기할 때 C가 상속 포기하면 누가 상속권자가 됩니까? C가 상속을 포기해버리면은 그냥 자기 그 상속권이 없이 가면 이 1.5 해당되는 그냥 이 아이들이 가져가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 상속을 포기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상속인이 한 명 빠집니다, 그지? 그럼 뭐 얘들이 그냥 가져가겠지, 그죠? 그래 우리가 뭐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했을 때로 범죄 후에 법률의 변경이 있으면은 어떤 법을 적용해요? 구법을 적용합니까? 신법을 적용합니까? 원칙적으로 구법을 적용한다. 그게 뭐 어떤 원칙입니까? 형벌 불소급 원칙이다, 그지?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죄를 사고를 칠 때는 112날 사고 친 거야. 절도를 범했습니다. 요때는 그 형법에 형량이 징역 6개월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징역. 그런데 요 체포됐어요. 바로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2월 1일 재판 받는 도중에 절도죄 형량을 바꿔버렸어요. 이 재판 도중에. 자, 재판 도중에 징역 1년 이렇게 바꾼 거야. 1년을 바꾸는 있을 수 있고 또 이거를 1개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죠? 두 가지 경우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절도를 행할 당시 때는 이걸 우리가 행위시법이라고 합니다. 행위시의 당시의 법으로 보게 되니까 행위 당시, 행위시란 게 이제 범죄 당시의 벌 받더니 징역 6개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재판 받는 도중에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이걸 우리가 재판시법이라고 합니다. 재판 당시의 재판 시의 법을 봤더니 형량이 1년으로 이거는 중해진 거죠, 그지? 그래서 법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중하게 바뀐 경우도 있고 1개월 경하게 바뀐 것도. 이거는 이제 중한 경우고, 이거는 경한 경우예요. 중한 경우, 중한 형벌로 바뀐 것이고, 이거는 경한 형벌로 바뀐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 뭐라고? 원칙이 형벌은 요게 이제 구법이고, 요게 일종의 요게 구법이고 옛날 법이고, 요게 뭡니까? 요게 신법이다, 그죠? 원래 형법은 신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법을 적용한단 말이 뭡니까? 이거를 이렇게 소급한다. 소급한단 말 자체가 이게 신법을 적용하겠단 말인데, 형법을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원칙이야. 소급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이렇게 막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죄인들도 우리 판단할 거 아니야. 만 이때에 절도하면은 사형 그러면은 내 절도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 죽는 것보다는 그죠? 절도 하다가 죽는 거는 그렇잖아. 그래서 만약 이때 형벌이 절도 그랬으면 절도 안 했을 거야. 사형이다 그랬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범죄인도 나름대로 어떤 형벌과 자기 범죄를 비교해 본다는 거야. 해보고 내가 혹시 잡힌다 하더라도 오케이 징역 6개월 감수하겠다는 거야. 감수하고 범죄를 했는데 잡혔다잖아, 그렇지?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내가 잡혔을 때의 최대치는 몇 개월까지입니까? 6개월까지는 감수하기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국가가 벌 받아가지고 1년. 근데 예상치를 벗어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이걸 하라는 얘기지, 그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징역 1개월로 바꿔졌어요. 그럼 이거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거는 괜찮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한 형벌은 안 돼, 이거. 근데 가벼운 형벌은 소급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일단 그 4번 보시면은 행위시의 법률에 응하되, 여기 이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되 변경된 법률의 형이 가벼울 때는, 그죠? 가벼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 변경된 법률, 즉 신법이 한다. 이걸 이렇게 정리하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한 신법 우선의 원칙이다. 경한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 우선의 원칙이다. 신법이 가볍다면은 우선한다. 이게 소급시키겠다는 얘기죠. 원칙은 아니야. 이건 예외입니다. 원칙은 형벌은 뭐라고? 불소급이야. 원칙. 그런데 이거는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만약에 신법이 가볍다면 그건 오케이. 그래서 여기 4번이 그 지문입니다.
자, 13번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이 관할한 여러분 도로 가로수가 무너졌대요. 자동차가 가로수가 지붕을 덮쳤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태풍이 이 사건의 경우는 세 번째 이런 말이죠.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아니래요.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져라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결과는 이게 지금 우리가 국가배상법 2조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경우에요. 국가배상법 책임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떤 책임입니까? 하나는 제2조 책임은 뭐예요? 제2조 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죠.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 불법행위랑 위법 같은 말이야. 이런 손해배상이고, 두 번째는 제5조 책임은 뭐라고? 이게 영조물 책임이죠. 영조물 책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무과실 책임이고, 그죠? 요거는 무과실 책임이고, 얘는 우리가 과실 책임이죠. 과실 책임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론 시간에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케이스는 뭐라고? 이 책임입니다. 자, 일단 기억에. 자, 이때 여러분, 자, 지금부터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배상법은 배상 책임 주체가 당의 공무원입니까? 국가나 지자체입니까? 오케이,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당의 공무원이 아니야?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할까요? 피고. 오케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거야. 당의 공무원이 피고가 아니에요. 당의 공무원이 피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지문은 구청장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피고가 되겠지. 지자체가. 그지? 지자체가 피고가 되는 거야. 국가 또는 지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당의 구청장이 아니에요. 니은에 대법원은 그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고 있네요. 왜요?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 맞습니다. 이것에 원고는 행정상 손실보상을 주장한 게 아니라 손실보상은 여러분 적법한 권리 적법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불가피한 손실이잖아. 이거는 그게 아니죠. 이거는 국가배상법이야. 이거는 행정상 손실보상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행정상 일종의 불법행위다, 그지? 국가배상을 주장하는 것이지 행정상 손실보상이 아니에요. 리얼에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이거는 지금 요거는 리얼 지문은 2조 책임을 말하는 거다, 그죠? 그것도 가능하겠죠. 잠시 끊겠습니다.